이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얘기할 거는 우리 축구 관련한 얘기할 때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훌리건? 네네. 영국 축구의 이제 대명사잖아요. 훌리건이 뭐죠? 축구 보고 나서 난동 피우는 분들? 과격한 팬들? 네, 뭐 그런 거죠. 축구 경기 후에 일어나는 난폭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만들어진 용어니까 그야말로 축구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팀마다 또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거죠. 리버풀. 그러니까 지는 다 좋고 이게 리버풀 놈들 이게 무슨 무시한 놈들이거든요. 맨체스터. 네, 맨체스터도 좀 세죠. 좀 공장지대 원래 그러니까 산업지대. 나 지금 그 얘기를 했어. 세다고. 산업지대라서 아무래도 거기 네, 아스날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족의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가? 상대적으로 그 보면은 런던에 있는 팀들 중에 이렇게 훌리건들이 많은 팀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의 공업 도시들에 이제 그렇죠. 공업 도시들에서 좀 많은 편이고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No color in이라고? 노 컬러인? 네. 유색인 좀 들어오지 말라고? 아니 그렇게 들릴건데 네. 그 영국에 가는 펍에는 불과 한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그 경기가 있는 날에 No color in이라고 붙어 있어요. 컬러는 여기서 이제 그 축구 유니폼 저지를 말해요. 그래서 팀 색깔이 있으니까 축구 경기가 있는 날 그 저지를 입은 사람은 그 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싸워가지고. 네. 그게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고 훌리건 문화들이 이제 난폭해가지고 축구 경기일 뿐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축구 경기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경기 갔을 때 뭐 야유하는 문화를 봤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뭐 그 정도로 상대 팀을 야유하는 문화까지 있진 않잖아요. 우리 응원 문화를 따라하려고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야유한 상대방을 야유하는. 예전에 수원 삼성이랑 FC 서울이랑 붙으면 좀 격하긴 했었죠. 아 그래요? 그때 근데 이제 홍염 들고 싸우고. 근데 그건 약간 축구를 영국에서 잘못 배운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응원 문화를 만들자 하는 느낌이지 조금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면 월드컵 이런 데서 야유하고 이런 게 없잖아. 월드컵 같은데 뭐 부부젤라 이런 것도 잘 못 쓰게 하고 일부러 상대 막 그 부부젤라 했다가 이제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그것도 제한하고. 그러니까 상대를 야유하는 그런 문화는 영국에만 있는 거냐? 난 그게 궁금한 거죠.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영국이 그게 심했었는데 예를 들면 훌리건 문화가 영국 사람만 있느냐? 그건 그렇진 아니잖아요. 않죠.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네덜란드 같은 나라. 많죠.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했을 때 저희 아는 분이 에펠탑에서 관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을 딱 끝난 거야 게임이. 저기서부터 불꽃이 일어나면서 차들을 부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 막 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훌리건이나 축구 팬들 문화를 가지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의 종교적인 종교다. 열광주의와 가깝다. 뭐.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어찌됐건 이 종교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하는 건 종교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 비슷한 리추얼들을 하잖아요. 스포츠를 볼 때랑 우리가 종교 예식을 참여할 때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것을 바라보면서 특정한 행동들을 하고 구호를 같이 외치는, 그리고 같은 것을 염원하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지나친 열광주의는 뭐 종교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 열광적으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오게 되는 걸까요? 그걸 종교성이라고 하는 걸까요? 폭력성을 종교성이라고 아니 그 종교성이라는 게 자기를 돌아보고 차분하게 반성하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이래야 되는 건데 왜 축구를 마치 종교와 같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걸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 집단의 나를 이렇게 소속감을 만들어주고 나를 대변하는 어떤 뭐랄까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저 사람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고 저 사람이 지면 내가 지는 거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멍청껏 이렇게, 물론 이제 집단적으로 이렇게 열광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져가지고 오는 그 상실감을 막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편을 지게 한 저 나쁜 놈. 그냥 그 경쟁 상대가 아니고 피아가 구분되는 이제 적이 돼버리는 거고. 네. 그걸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게 종교성인가 싶긴 하지만 좀 종교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건 나쁜 종교인 것 같아요. 배타적으로? 네, 마녀로 생각한다든가. 그거야 뭐 기독교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있어왔던 사건들이잖아요.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우리끼리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저들은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용어에선 더 심해요.
영국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게임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버시스 누구누구죠. 근데 우리는 전이라고 불러요. 전쟁이라고. 한일전이라고 부르죠. 지금 한일전 얘기를 그래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호전적인 느낌이 강하긴 하죠.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치고받고 하지 않아. 얘들은 오히려 안 해. 치고받는 거죠. 네. 그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포장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여긴 더 심각하게 노는 거고. 이건 우리는 뭔가 의식적으로. 우리는 되게 그리고 보면 그 상대에 대한 적개심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응원가를 부를 때도 맞아요. 예, 상대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이랑 앙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지성의 응원가를 부를 때도 너는 니네 나라에선 개를 먹었지만 그래도 리버풀 놈보단 낫지. 뭐 이런 가사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응원 근데 이게 박지성 응원가야. 인종차별에다가 너는 미개하지만 리버풀보단 나. 이제 뭐 이런 가사들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느낌이 확실히 다른 거죠. 우리는 만약에 FC 서울 알레 하면서 거기에 수원은 뭐 미개한 도시 이런 말 못 넣잖아요. 얘는 가능하죠. 약간 그 영국의 시니컬한 그런 농담이 있네. 깔고 보고 이런. 네. 진짜 웃기다. 박지성은 그 노래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을까? 가사를 못 알아들었나? 참고 가는 거죠. 그 돈이 있으니까. 그 응원가로 만들어준 건데 팬들이 신경 써가지고 만들어준 건데. 후전에도 응원가들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하나 되는 응원가를 부르기는 한데 중간에 보면은 서로를 비하하는 응원가들을 해요. 근데 하나 되는 게 결국은 나와요? 나중에는 보면 다 하나 뭐 지들끼리 놀아요. 경고전 안 가봐서 몰라요. 역시 안 가봤어요? 집단주의를 거부하시는. 아니, 저는 아스날만. 덕후. 네. 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도 대한민국 대표팀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스날은 우리 팀이라고. 진짜 훌륭하다.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투영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려는 마음은 누구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과하게 나타날 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런데 또 우리 옛날 국뽕 컨텐츠 할 때도 다루긴 했지만 이상하게 이제 저는 보통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한국 사람이 이렇게 좀 나가서 이렇게 국위선양을 하면 괜히 알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계속 이 스포츠 스타들한테 기대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박찬호, 박세리, 김연아, 예, 그리고 이제 박지성, 그다음에 손흥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투영해서 어떻게 나를 좀 더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한 대상이 지금 스포츠 스타들밖에 없나 봐요. 많지 않죠. 근데 K-팝이나 뭐 BTS. 할리우드도 있고 최근에 뭐 칸에서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수상하고 하니까 그게 이상하게 날 수상해 준 것도 아닌데 나한테 뭐 좋은 거 하나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기분이 이렇게 좋아요. 인정받은 것 같고.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프레셔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공항에서 늘 울잖아요. 맞아요. 메달 못 따면 더 울고. 난 그게 너무 불쌍해. 맞아, 너무 불쌍해.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팀킴 예선 메달 탈락했는데요? 못 땄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에 취지도 안 나오고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팀킴 들어왔을 그랬어요? 때. 네. 그랬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팀킴 알아서 들어온 거예요. 너무 재밌어. 팀킴이 그 전에 얼마나 각광을 받았어. 열악한 환경에서 했다 뭐. 아니 그래도 많이 바뀐 거지. 그 동계올림픽 베이징에서 그 시청률이 제일 높은 게 피겨스케이팅이었나? 아니다 저기 쇼트트랙. 네, 최민정. 다 됐어. 우리 한 바퀴 돌고 오지. 네. 거기가 저기 1등 할 때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경기로는 저기 컬링이 그렇게 두 번째 좋았대요. 높았대요. 네. 그래서 그런데 잘했다, 잘 싸웠다. 그리고 내용도 좋았는데 아쉽게 안 된 거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고 또 4위 한 사람들만 불러서 뭐 한 것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메달 못 딴 사람. 확실히 스포츠를 대하는 그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한일전은 그렇죠.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한일전이다, 클럽 대항전이다 이런 경쟁 구도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흥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 치는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시기 같거든요. 그렇죠. 한일 간에 잘 지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했더니 이게 흥행과 상품이잖아요. 상품 만들어진 좀 돈이니까. 경쟁인 것 같아. 돈이지. 근데 억지스러워. 그래놓고서 막 국가를 거기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지면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건 좀 성숙한 태도는 아니에요. 다르겠죠. 스포츠라는 건 이제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상호간의 발전도 하고 팀워크도 있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오는 어떤 유희. 그 호모 루덴스 얘기할 때 스포츠가 사실은 원형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걸 즐기기 위한 거니까 서로 최선을 다하면 저쪽을 잘 싸웠다 잘했다 인정해주고 그게 스포츠맨십이니까 진짜 감동이라면 영화관에 그렇게 해서 뭐 서로 싸우고 이게 아니라 서로 인정해주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더 아름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뭐 그 이상화 선수랑 일본 선수랑 뭐 이렇게 그렇죠. 이런 뭐 사람들이 뭐 너무 감동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표정이 아니요. 여기는 아스날이니까 그게 싫은 거지. 야유하고 막. 아니 근데 그 동계올림픽 얘기 우리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죠? 이거 스노우보드 스노우보드. 스노우보드. 하프 파이프? 였는지 점프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보통 다 18, 19, 20 이런 친구들만 나오는데 자기가 현재 1위였는데 뒤에 선수가 만약에 자기보다 잘 뛰면 이제 2위로 떨어지는 마당인데 그 선수가 뛰어가지고 엄청 잘 뛰어가지고 착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위가 될 거라는 거를 직감을 하고 될 건지 안 될 건지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와가지고 너무 잘 뛰었다고 가가지고 안아주고 축하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스포츠는 그런 건데 이상하게 이제 뭔가 누군가를 대표하고 돈이 들어가고 국가가 생겨나고 하면 그렇게 즐기지만 못하는 스포츠가 스노우보드는 아직까지 그런 스포츠는 아니니까 좀 덜했던 것 같고 기록 경기고 성향이 또 다르기도 하죠. 직접 대놓고 싸우는 경기가 아니니까. 스포츠에 너무 큰 기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축구는 너무 거기다가 모든 걸 다 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뭘요? 저기 카타르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이요? 뭐 아주 잘하겠죠. 저는 그냥 아스날 선수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팀에서. 와, 이 정도면 지고지순하다. 진짜 찐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 박사님이 좀 마지막 멘트 좀 해주시고 끝내주세요. 그냥 뭐 적당히 잘들 즐기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그냥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야 선수들도 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답을 우리가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건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줘서 그 경기를 통해서 좀 힘든 어떤 세월을 잠깐이라도 있게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스포츠가 역할을 해주나 싶기도 하고요. 한때는 그랬죠.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팀을 잘 골라야 된다. 이렇게 하고 마칠까 봐요. 네, 손흥민 선수 화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찾아뵙겠는데요. 저희가 어쩌면 여름 기간 동안에 조금 이제 휴식의 시간을 갖고 조금 재정비를 해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네.